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정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혼자 스튜디오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이제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연간 커리큘럼을 촬영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유의미한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의 결과도 보니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제 전 과목 만점 받은 친구도 저랑 같이 1년 동안 쭉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100점 받은 친구들, 96점, 92점 할 거 없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저랑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이랑 제가 어떻게 공부할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두각학원과 비전 21학원, 그 다음 매시브라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과 수업은 저 세 곳에서 진행을 하지만 재종반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종반은 써놓은 것처럼 강남대성학원, 그 다음에 두각 S2, 그 다음에 의대관, 이렇게 세 군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도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높은 반에 이제 미적분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고, 친구들이 되게 좋게 봐줘서 그런지 강사평가도 좀 잘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일단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수능 수학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개념, 어쩌고 저쩌고 기출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큰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문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가 문제를 풀 때 독해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채워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만점을 받은 친구나 100점을 받은 친구나 96, 92, 88, 1등급 이상인 친구들, 그 외에도 제가 수강 후기를 쭉 다 읽어봤더니 저의 이제 강점,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 다음같이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하나, 당연히 수학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완벽하다 못해 견고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을 수많은 예시를 들어서 친구들이 실제 시험장에 쓸 수 있게 가르친다는 점, 그리고 또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잘 읽어가면서 여기까지 읽고는 무슨 생각 들어? 여기까지 읽고 무슨 생각 들어? 이런 식으로 같이 독해를 해나간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최상위권 친구들의 풀이는 간결하거든요. 오히려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의 시험지를 보면 지저분하고,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가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보면 문제를 단순하게 푼다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떻게 풀까 같이 설계해 나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과 가장 닮아있는 난이도와 생김새의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을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는 점. 요 세 가지가 학생들이 저를 칭찬해주는, 높게 좀 평가해주는 세 가지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그 세 가지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수능에서 목표하는 점수가 있을 텐데, 그 목표 점수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제 커리큘럼을 크게 나눠서 보면 시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메소드. 제가 생각할 때 제 커리큘럼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강좌입니다. 메소드라는 건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한 어떤 실전 개념,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모든 방법론, 그리고 기출문제와 창작문제를 통해 그런 방법론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걸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라이트. 오히려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좌는 메소드인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해줬던 강좌는 하이라이트였던 거, 인기 강좌죠. 하이라이트는 4점짜리에 출제되는 이제 주요 테마의 문제풀이와 그런 어떤 테마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집중되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은요, 어느 수학 현장 강의도 마찬가지일 텐데, 파이널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메인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올해 추가로 개설한 리캡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럼 메소드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시즌1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제가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하나는 개념 정리,
교과 개념뿐만 아니라 실전에 도움되는 개념 당연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필요한 모든 어떤 접근 방법, 론을 같이 배워나가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 그리고 되게 수년간 이제 강대 K랑 이런 외부의 좋은 컨텐츠들을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식의 주제들이 자주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도 나오네. 근데 이런 것들은 다음과 접근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거를 다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을 강의하는 게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수능 수학을 풀 때 이런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 메소드에서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배울 때부터 차분히 잘 읽고 차분하게 잘 생각하는 걸 배워야 이게 쭉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메소드 강의에서는 개념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독해해 나가는 거에 집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건지 설계하는 과정에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겨울방학 시즌이니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 당연히 잘 돼야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경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이 다 되어야 되고, 근데 기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도 우리가 겨울에 경험을 해놔야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명 컨텐츠 팀, 그 다음에 강대 수능연구소,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기출에 있지 않은 문제들도 일부 추가를 해서, 기출의 비중이 높습니다만 그런 컨텐츠들도 추가를 해서 이제 개념과 문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은 이쪽이 있습니다. 방법론과 조건 독해, 설계에 집중하는 강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회차도 말씀드려야죠. 회차는 제가 두 반을 진행을 합니다. 두 반을. 하나는 공통반, 수학 1과 수학 2만 진행하는 반이고요. 하나는 미적분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둘 다 각각 11회차씩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학 1 끝나고 나서 수학 2로 이어지는데 이게 두 개 합쳐져서 수학 1, 2 합쳐져서 11회입니다. 뭐 대략 5회, 6회가 될 수도 있고요. 6회, 5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수학 1, 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2 때 내신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미적분은 1단원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11회간 진행해서 이 한 과정을 마무리 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새 컨텐츠도 중요하죠. 컨텐츠에 대한 소개도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메소드라는 교재는 작년에 재작년에도 매주 한 권씩 현장 애들에게 이제 배부를 했었어요. 그 책은 한 권씩 나가는데 개념과 실전 문제와 주관제가 다 합쳐져 있는 한 권으로 이제 친구들에게 제공을 했었는데 올해는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결국 마지막에 다시 처음에 배웠던 메소드에 대한 복습 같은 걸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 좋은 결과도 많이 나왔고,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단권으로 있을 땐 단권대로의 장점도 있지만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이게 좀 단원별 정도라도 묶여져 있으면 조금 더 정리하기가 좋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최소한 단원별 정도로는 묶어서 뭐 2주에 한 권, 3주에 한 권 이런 식으로 주교재는 배부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풀 주간지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두꺼우면 이제 매번 들고 다니기가 무겁다 보니까 제가 그 주간지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대략 50문제 정도 선으로 맞춰서 이렇게 중철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빳빳한데 이렇게 아시죠? 뭔지?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인쇄가 돼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교재도 주교재지만 워크북에 올해 좀 변화를 줬어요. 어떤 변화를 줬냐? 보통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문제가 있으면 50문제 그냥 이렇게 쭈루루룩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제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단계가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정도를 학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친구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알게 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건 이 정도니까 여기까지 공부하면 될 것 같고, 난 100점이니까 저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이 파트는 쉬운 문제니까 내가 어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텝 1, 2, 3로 이제 나눠서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구실에서 작성한 해설지가 들어갑니다. 시중 해설이 아니라 제가 작년 1년 동안 친구들에게 이제 모든 문제 제가 해설하는 것들은 제가 다 작성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해설지로 들어가서 내가 수업 때 배웠던 걸
잘 적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었나 확인할 수 있게 해설지도 아주 신경 써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 분석지인데, 메소드 주교재에는요, 개념, 문제, 답까지 들어있고요. 해설지는 따로 없어요. 아까 주간지 같은 경우는 주교재 말고 주간지, 위클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다 뒤에 해설이 붙어 있는데, 주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이 따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제가 주교재에 대한 분석은 필기 자료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필기 자료가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단점이 뭐가 있냐? 일단 필기 자료니까 장점을 말하자면 한눈에 들어오지만, 단점은 아무튼 필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약이 돼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복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개념이라든가 이 문제가 풀어져 나갈 때 쓰이는 사고의 흐름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서술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 이 분석지는 내용이 압축된 필기 노트와는 좀 차별화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제 어떤 개념,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문제를 보고 드는 첫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first thinking,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설계 과정과 사고 과정을 좀 자세하게 제가 직접 작성한 분석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강의를 준비할 땐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제가 직접 다 해요. 분석지 나가는 거, 주간지 나가는 거, 교재를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수업과 정확히 100% 이제 일치하는 싱크로율을 가진 분석지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그 다음에 아무튼 어디서든 공부할 때 확실히 도움되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학생들이 가장 인기 있게 봐줬던 이제 하이라이트라는 강좌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 하이라이트는요, 강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아까보단 조금 더 메소드보단 간결하죠. 일단 4점 고난도 문항 접근에 필요한 테마들, 그러니까 4점에 나오는 주요 테마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접근할 건가 메소드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근데 메소드 때는 제가 방법에 대해서 예시도 진짜 많이 들어주고 예제 문제들도 많이 풀어주시면 하이라이트에서는 그걸 좀 요약해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풀이 강좌이기 때문에 조건 독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것에서 조금 압축해서 들어가는 거고, 조건 독해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이제 설계,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여기에 좀 더 강화가 된 엔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풀이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죠. 회차 설명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강좌 회차는 공통반, 미적반 계속 이렇게 두 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반 같은 경우엔 이제 10회 정도 진행이 된다. 그래서 미적분반도 이제 대략 10회인데 미적분반에서는 9번은 미적분 수업을 하고요. 중간에 우리가 6월 평가원을 한번 치르게 돼요. 그래서 6평 대비 1회 이렇게 강좌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이 하이라이트는 친구들이 이제 좋아하는 부분이 수능과 가장 닮아있는 그런 컨텐츠를 주제별로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일단 컨텐츠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우수문항, 그 다음에 강대 수능연구소 유명 이제 수학 컨텐츠 팀, 뭐 이감수학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팀에서 만든 창작문항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기출문제는 메소드에서 지겹게 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수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주제는 똑같지만 생긴 건 다른 게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김새를 가진 좋은 문제들, 과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약하지도 않은 그런 딱 적당한 수능 수준의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창작문항도 제가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창작문항들 중에서 좋은 것만 엄선해서 하이라이트의 주교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출문제, EBS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기출문제도 이렇게 조금만 형태를 바꾸더라도 문제 아이디어는 되게 좋게 살아있지만 다른 부분을 또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EBS는 이거는 좀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EBS 문제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에서는 이제 엔제 파트에, 주간지 파트에 기출문제와 EBS가 변형된 주요 문항들도 수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재는 단원 및 주제별로 교재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아까 메소드는 주교재는 좀 굵직굵직하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주간지 형태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것처럼. 자, 그리고 분석지는 이것도 당연히 자부하는 부분이죠.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엔젤을 풀다 보면 이 풀이랑 너무 다른데 뭐가 맞지? 라는 거에 대해서 내게 맞아, 뭐 해설지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올 수 있는데 제 수업이잖아요. 제 수업. 그리고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이고 저는 제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분석지 제가 다 쓰고요. 당연히 수업과 싱크로율은 100%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는 제가 추후에 하이라이트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자리는 연간 커리큘럼을 찍는 자리니까 이제 시즌3 파이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시즌3 파이널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강대 모의고사 K라는 걸로 한 반으로 쭉 끌고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투커리를 가다가 강 K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자, 일단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실전 모의고사는 강 K 올해는 몇 회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 기준으로는 32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진짜 32회를 친구들이랑 다 같이 풀고 촬영하고 분석지 쓰고 하느라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유의미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감수학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이감수학은 사라져서 제가 다루지 않고요. CSM17 이감수학을 만들었던 팀에서 아마 또 좋은 모의고사를 출판할 것 같습니다. 그 모의고사가 제가 알기로는 6회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회차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정한 수능 리허설은 N회라고 썼는데 그때의 경향과 이런 어떤 퀄리티 부분을 봐서 제가 적절히 조정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얼핏 봐도 이거 두 개 하면 38회차죠. 제가 일단 넉넉히 8개에서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랑 아무튼 40몇 회 정도를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또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추후에 파이널 오리엔테이션 설명해 드릴 거고, 이번에 추가로 개설된 리캡이라는 강의에 대한 특징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리캡이라는 건 네이버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떤 알약 같은 느낌이에요. 알약이 뭐죠? 내가 이제 아픈데 내가 치료해야 되는데 그 치료하는 약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캡이라는 건 요점 정리, 마지막 최고의 요점 정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름방학 정도 7월 중순쯤에 개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에 출제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예상 주제를 이제 요점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좌를 왜 개설했는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름 정도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에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엔 기말고사 휴강 기간이라는 게 없이 그냥 수능 공부만 쭉 해온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N수생인데도 나는 수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못했어 했던 친구들은 모의고사만 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와 같이 병행돼야 될 커리큘럼이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만든 커리큘럼이라고, 추가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점 정리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담을 또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수학 1, 수학 2 미적분 각각 다 2회차씩 진행된다. 총 6회 걸쳐서 이제 한번 쭉 돌아보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평가원 기출, 지금 경향에 맞는 최근 평가원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별로 주제를 나눌 거기 때문에 그 최근 평가원 기출에 대한 리마인드 다시 한번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즌 1, 2에서 엄청 좋았던 문제는 일부 쓸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창작 문항 가지고 저 주제에 맞는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제가 시즌3까지 어떻게 진행할지 다 소개를 좀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현장 강의 시간표도 보여드려야죠. 제가 현장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말씀해 드리면, 일단 월요일, 화요일에는 대전 비전 21, 아까 비전 21 학원 시간표고요. 그 다음에 중계동에서는 수요일, 일요일 저녁, 나머지는 대치동에서 진행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학원에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 또 저의 이정한 수학이랑 카카오 플러스 채널도 있어요. 그리고 제 인스타도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셨을 때 제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로써 제 연간 커리큘럼 소개는 충분히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괜찮으신가요? 작년보다 좀 더 탄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겨울방학 1학기 수업 파이널 할 거 없이 작년에 했던 걸 전체적으로 정리해가면서 내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슬로건을 적어놨는데요. 저희 목표는 항상 저래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결국 100점을 목표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 저걸 그대로 잘 따랐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죠. 1등급을 받는다. 내 목표 1등급이야. 1등급 수준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오나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기의 목표보다 높게 가져가야 되고 100점을 목표로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잘 달려보시죠. 네, 그럼 이로써 저의 연간 커리큘럼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제 각각의 이제 구체적인 뭐 시즌 1 커리, 시즌 2 커리, 시즌 3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각각의 OT에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커리큘럼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